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출시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택시업계가 이 타다 서비스를 두고 불법 영업이다, 타다의 드라이버도 불법 파견이다 해서 검찰, 노동청 등에 고발하기 시작해서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오다가 이제 타다금지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타다 간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렌터카 사업자의 사업용 차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 범위를 크게 축소시켜서 사실상 타다의 영업을 금지시키는 법이라면서 타다 측은 혁신산업 죽이기라고 반발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택시업계와의 상생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택시업계에서는 법안 처리가 혹시 안 되면 총궐기로 맞서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용자들은, 소비자들은 이 타다를 둘러싼 오랜 갈등을 지켜보면서 피로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게 편익이 큰지 사실 판단도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상황과 서로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12월 13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바꾸고 최대 20만원 지원금 받으세요. 세상에 스마일 콘덴싱, 가스비 잡고 환경 잡고 가스비 잡고 환경 잡고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역시 기술 하나는 대성이지. 친환경 보일러는 대성의 스마일 콘덴싱. 기간은 홈페이지 참조. 당신의 생활 공간에 맞춰주는 LG 베스트샵 생활맞춤 컨설팅. 고객님 댁은 그 360도 공기청정기로 주방하고 거실 사이에 놓고 사용하시면은 양쪽으로 다. 네, 맞습니다. 내 생활 공간에 딱 맞는 전자제품. LG 베스트샵. 가전은 역시 LG. 보셨어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첫 번째 전기차 더 뉴 EQC. 12월 한 달간 EQC를 구매하시면 홈 충전기 설치 또는 1년 무제한 충전 카드 제공, 그리고 다양한 벤츠를 2020년 중 30일간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의 혜택까지 드립니다. 역시 전기차도 메르세데스 벤츠라면 믿을만하네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필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지식산업센터는 시작부터 다릅니다. 공원을 조망하는 오피스와 400여석 규모의 홀, 몰과 레지던스까지 현대 지식산업센터 가산 퍼블릭. 12월 오픈. 문의 02-839-3900. 현대건설. 2019년 9월 말 건축면적 기준입니다. 센트레빌에 사는 사람들은 압니다. 다름을 아는 곳과 살아보는 건 분명 다르다는 걸. 남다름의 가치를 아는 당신을 위해 정우성이 소개합니다. 디프런트 프리미엄 동부 센트레빌. 메르세데스 벤츠가 만들어가는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함께 스포츠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이 따뜻해지는 특별한 기부 문화. 당신과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아이들과 미래재단이 만들어갑니다. 더 빛나는 세상을 향해 메르세데스 벤츠. 삼성전자 서영진 상무입니다. 수출기업 여러분, 해외 기술 규제로 수출 어려우시죠? 이후에 강화된 에너지 효율 규제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국가기술표준은이 규제당국과 협의를 잘 해줘서 시원하게 해결했습니다. 무역기술 장벽 함께 풀면 수출이 풀립니다. TBT 대응 문의 1381. 노란 우산 모델 김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송가인이어라. 가인씨, 노란 우산에 대해 잘 아세요? 그럼요. 노란 우산은요,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되고요. 500만 원이나요? 네, 이자는 연복리 지급에 공제금 압류 금지까지 되는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 지킴이어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모델이 이 정도는 알아야죠.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 우산. 우리 경제 영웅인 사장님들을 든든히 지켜드립니다.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 우산 쓰세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노란 우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 타다라는 서비스를 두고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오늘은 경제 뉴스 브리핑과 친절한 경제 코너는 좀 쉬고 이 타다 금지법의 주요 쟁점과 찬반 논리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양측의 입장을 좀 해설해 줄 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시민교통안전협회의 김기복 대표님 나오셨고요.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의 유정훈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은 오늘 다투러 오신 건 아니고 그 양측의 입장을 대변해서 상황 설명을 좀 저희 청취자들께 해주십사 하고 모신 분들이에요. 일단은 타다라고 하는 서비스가 찬성하는 쪽 내지는 타다 쪽에서는 호출하면 기사도 오는 합법적인 렌터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그게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편법 유사 택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법을 좀 가리마를 타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 되고 있다는 상황인 거죠. 이 법이 통과되면 왜 서비스가 안 되는 겁니까? 유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타다 금지법이 맞고요. 예. 지금 이제 현행 그 여객전사 운수사업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항을 문구를 바꿔서 아예 그 여지를 없애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원래 그 여객법이라고 하는 게 저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법이고요. 그 과거에 그러니까 동네에 뭐 차 한두 대 있을 때 예. 그때의 어떤 개념이나 어떤 상황을 맞춰서 이제 만든 법이어서 오래전부터 이건 좀 바꿔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타다라는 이런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환경에서 이 뭔가 전향적으로 바꿔도 시원찮을 판에 예. 약간의 그 틈을 가지고 어쨌든 조금 시도해 보는 것 자체를 이제 봉쇄해 버리니까 이게 그 원래 다뤄야 될 이슈를 다루는 게 아니고 지금 점점 더 후행하는 이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들이나 이런 또 모빌리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번에 바뀐 법으로는 타다 서비스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6시간 이상 빌릴 때만 가능하다고 했으니 당연히 타다를 6시간씩 이용할 소비자들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일각에서는 혁신제도화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타다 금지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쟁점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다르게 주장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 혁신 금지라고 하는 게 사실 조금 몇 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사실 그 우리가 이제 차가 많아지니까 시민들의 요구나 그다음에 생각은 아주 단순했어요. 제가 뭐 출근할 때 또는 퇴근할 때 혼자 타고 다니는데 이거 좀 같이 동료나 좀 태우건던지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발상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차가 하루에 한 뭐 2시간 정도 운행을 하니까 90% 차에 주차장에 서 있는데 이게 서 있을 때 조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나는 굉장히 이런 그 단순하고 그다음에 상식선에서의 이제 문제 제기였는데 이게 기존에는 그 IT가 발달이 안 돼 있고 모빌리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빌려줄 수가 없어요. 나로 탈 수도 없고. 예. 그런데 이제 그 90년대 이후에 이렇게 새로운 그 IT가 발전하고 모바일 환경이 되니까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거기에 또 결합이 된 게 정부의 전 세계 모든 그 정부의 목표가 승용차를 줄이자는 거 이용을. 근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체계이기 때문에 일단 허용을 한 겁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이제 우버가 들어왔을 때 일단 이게 여객법상의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81조에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의 금지 이게 명확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불법 끝 논의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네. 돈을 받고 사람들을 어디론가 이동시켜주는 운송 서비스를 하는 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무나 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아무나 하면 그 요금 체계도 무너지고 수급도 무너지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과거의 교통 환경, 그다음에 예. 과거의 그 시민들의 어떤 니즈라든 이런 거에 기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그게 일종의 굉장히 여객법이 택시 쪽뿐만 아니고 버스라든지 규제가 굉장히 강한 그 법입니다. 근데 수요는 탄력 있게 변하는데 맞습니다. 예. 딱 허가해준 그 차들만 돌아다니면서 서비스하면 끝이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올드한 것이라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차가 굉장히 없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특수하게 그러니까 그 운전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어떤 고유한 영역이라고 이제 생각했던 시절의 개념이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이제 요즘에 모든 규제라고 하는 게 공공에서 정부에서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에 사실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규제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논란 자체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람들만 유상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현행 법 체계 자체가 시민들의 교통 수요를 탄력 있게 반영할 수 없는 과거의 법 체계니 그 자체를 좀 뜯어 고치든 바꾸든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맞습니다. 예. 알겠어요. 예. 김기복 대표님, 네. 그러니까 아무나 운송을 하도록 아무나 운송을 한다는 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그때 수요가 있으면 이제 IT 서비스로 그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을 그때그때 할 수 있으니 그런 식으로 체계를 자체를 바꾸자.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라이센스를 받은 분들에게만 독점적으로 해주던 공급 서비스를 그런 입장입니다. 그게 그렇게 바꾸면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죠. 예.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유 교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 오늘의 주제는 지금 타다입니다. 근데 이 타다를 보는 관점이에요. 뭐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 타다와 비슷하게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유난히 타다만 신산업이고 혁신산업이고 이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라고 보고 있는 것이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유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 전반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차량 공유 서비스가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필요하고 확대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걸 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제도권에서 면허를 받아서 사업을 해오던 이 기존의 사업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 이거를 다 풀어제치고 누구나 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예컨대 뭐 유상운송 금지법부터 다 해제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자체를 다 폐지해야 되죠. 예.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그럼 이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을 보호해 줬었느냐. 예. 지금까지 정부는 그동안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자들을 어떻게 보면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규제로 인해서 실제로 꼼짝을 못하게 묶어놓고 있었거든요. 보호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규제도 하는 그렇습니다. 것이다. 그 규제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운임 요금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부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부분을 택시 쪽에다가 대중교통 서비스까지 위임하고 예. 이 운임도 대중교통 요금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서 알겠어요. 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규제해왔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택시가 서비스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 택시 시장의 서비스가 좋지 않다 보니까 택시 이용자들 즉 시민들은 지금 우리 유 교수 말씀하신 대로 이 교통 이동 패턴이 달라지고 네. 서비스의 욕구가 달라지고 있는데 택시가 그걸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찰나에 타다가 뭐 새로운 서비스는 아닙니다만은 예. 다른 방법으로 시장에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용자들이 타다를 굉장히 이제 서비스가 좋은 만족하는 그런 교통수단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요금이 비싸고 그렇죠. 그 회사가 당분간 적자를 감수하고도 돌아갈 수 있을 만큼 투자를 받으니까 가능한 거지. 근데 뭐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타다가 지금 외자 유치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적자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에 지금 와 있는 게 사실이에요. 뭐 올해 예상 적자가 3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조건 속에서 물론 이제 나타나는 서비스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예. 이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택시도 지금 현재 운영되는 매출과 소요 경비를 보면요. 대당 하루에 한 3만 원 정도가 적자가 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요약하면 상황에서 똑같이 비교를 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택시만 요금 규제를 하니까 택시 서비스는 그 요금에 맞춰서 서비스의 질이 높기 어려운데 그렇죠. 타다 같은 새로운 서비스들은 요금을 함부로 올리고 있으니 네. 그 경쟁 구도 자체가 불공평하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김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정부가 사실 책임을 방기한 건데
그 원래 이렇게 논쟁이라고 하는 걸 핵심을 짚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정말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타다까지 온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81조의 유상송 행위 금지를 어떻게 할 건가? 만약에 시대의 흐름이 허용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논의할 거는 그렇다면은 갑자기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연착륙 시킬까? 예. 또 기존에 또 택시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호할까? 이런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우버가 13년에 아예 논쟁을 금지해 버렸고요. 그 다음에 올 초에 간신히 이제 합의가 된 그 플러스 사태 있잖아요. 카풀 예. 서비스. 이것도 이제 보면은 81조에 예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 출퇴근할 때는 뭐 좀 탈 수 있다. 그게 법에 있었는데 근데 원래 법에는 출퇴근이라고 명시가 돼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정부에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야 그럼 출퇴근 시간을 정하자. 사실 요즘 세계 추세가 플렉서블 타임 그래가지고 출퇴근이 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법에 명시를 했어요. 7시부터 9시까지 출근이고 오후 6시, 8시가 퇴근이다. 네. 사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이제 무산을 시켰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규 서비스 업체들은 야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막 머리를 막 짜본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제 타다인데 타다는 시행령 18조에 11인승 이상이 법에 허용이 되니까 빈틈이 그걸 있었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차차라는 게 사실 있으면 좀 유명하지 않은데 차차는 두 번째 항이 있습니다. 18조 2항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세종시에 가는데 운전하기 싫으니까 차를 빌려요. 네. 차를 빌리고 그다음에 대리기사를 따로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차를 렌트하고 대리기사 불러서 한다. 이것도 현행법상 허용이 돼요. 예. 이제 그걸 이용한 게 차차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타다 서비스가 그렇게 복잡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막히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타다 자체를 놓고 이거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면은 앞선 그런 어떤 그 잘못된 논의들 이런 것들에 책임을 물어야지. 유정훈 타다는 교수님. 아닙니다. 택시 쪽에서는 네네. 차차든 타다든 그 어떤 서비스든 일단은 택시보다는 비쌀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택시다. 그런데 택시를 허가를 받지 않고 하면 이건 불공정 경쟁이고 그러면 당연히 택시는 수요가 줄거나 매출이 떨어져서 몰락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왜 안 세우느냐. 거기에 대한 그럼 대안은 뭐냐. 예를 들면 새로운 이코노미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찬성하는데 다만 기존에 이걸로 정부 라이센스를 받고 먹고 살던 사람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답을 줘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국토부나 택시업계가 그런 식의 접근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런 시대가 변하니까 오케이 그건 받아들이자. 대신에 어떻게 연착륙을 할 것인가. 네. 기존의 사업자도 이게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예 우버는 논의를 안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플러스도 법을 바꿔버렸잖아요. 퇴근 시간, 출근 시간 정해버린 정도로. 아예 금지를 시켰는데 금지시켜버린 거죠.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민했을 텐데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도 안 나오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구더기 무서 장 못 담그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예. 없는 구더기도 만들고 있어요. 택시업계에서. 근데 물론 전 그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면허제라고 하는 게 예. 규제지만 일종의 하나 또 그게 어떤 보호막이거든요. 규제라고 하면은 기존 사업자들은 운영할 수 있지만 신규 진입이 어렵잖아요. 예. 지금 뭐 택시 총리 한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조금 그 정부가 토론의 중심이 돼서 번지제 그런 이제 신서비스 그러니까 기존의 여객법이 사실은 정말 오래전부터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하고 이제 그랬을 때 기존의 택시 사업자도 어떻게 보호할 건가. 예. 이제 그런 걸 논의한다 그러면 아니요. 그런 논의를 해도 아직 안 나오니까 이제 정부는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지금 것 같은데. 전제가 예. 그런 어떤 그 기존의 여객법의 오래된 조항들을 우리가 바꾸자라고 합의를 아예 안 해주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네. 유 교수님께서 법도 바꿀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잠깐 가졌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바꾸면 기존 택시 사업자들의 혹은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존권 위협도 덜고 새로운 이코노미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정부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저는 과감하게 81조의 자가용 유정 금지 행위, 그다음에 예. 34조의 렌터카의 또 알선이라든 유상운수 금지 행위를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한번 규제 샌드박스처럼 한번 풀어주자 이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도 이런 예. 새로운 모빌러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준다 그러면 그럼 기존 택시 운전하던 분들도 실제로 하니까 별 피해를 안 받고 맞습니다. 새로운 수요는 늘어나서 네. 그런 새로운 수요를 원하는 분들도 잘 돌아갈 수도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 임상 시험을 한번 특정 구역에서 네. 해보자.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예. 원래 그 신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 펀딩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펀딩을 받아서 그걸
공공기금으로 해서 사실은 연착륙 때 필요한 그러니까 기존의 면허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데 지금은 우리의 지금 모빌리티 서비스 환경은 한국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신규 사업 투자도 안 되고요. 네.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신규 서비스 사업자들도 공공에 대해서 어떤 기여하고 어떤 상생하고 이런 어떤 그 자본이 없는 거죠. 김 대표님 잠깐 이따가 대안은 좀 여쭙겠는데 유 교수님께 좀 대안을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만든 법은 타다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들한테 투자를 받았던 어떤 돈이든 돈을 마련해서 기존 택시 운전하는 분들의 라이센스를 돈 주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기여금을 내라. 그럼 그분들은 그 돈을 들이고 자연스럽게 퇴출을 시키고 혹은 뭐 그런 기여금으로 그분들의 손해를 메꾸면서 새로운 모빌리티를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데 타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지금 이제 타다를 허용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예. 바와 같이 본질적인 81조와 34조의 변화 없이 기존에 굉장히 사실 타다의 서비스 구조도 현행법상에서 간신히 찾은 틈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게 서비스라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수익률이 어렵고 그래서 전 전면적으로 그 외국처럼 예. 그런 어떤 유상운송이라든지 알선을 풀어주는 어떤 그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로드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정말로 이제 사업이 좀 커지고 예. 그럼으로써 이제 서로 이렇게 돈이 흘려 들어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공기회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게 자유롭게 하면 법인 택시에 운전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그거는 어차피 법인 택시에 고용되든 타다에 고용되든 아니면 다른 서비스에 고용되든 그분들은 고용되면 되는 거니까 그분들의 피해가 당장 크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개인 택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고 하니까 소득이 떨어질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안을 달라고 하는데 그 대안이 뚜렷하게 안 나오니까 이제 법으로 그럼 안 되는 걸로 이제 가리마를 타고 있는데 혹시 그런 대안이 있으면 잠시 후에 좀 말씀을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김규복 대표님. 네. 택시 쪽에다가도 할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민들은. 그럼 언제까지 우리는 계속 이렇게 불편한 게 택시 기사님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요금이 낮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하는데 그럼 이런 새로운 서비스는 우리는 계속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뉴 이코노미를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혹시 대안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이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예. 게요.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보고 있고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단한 논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1,00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원가가 1,100원이 들어가요. 예. 그러면 원가에서 100원이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걸 유지해야 돼요. 예. 그러면 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이걸 꼭 먼저 좀 따져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실제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택시나 타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타다도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 손해나고 적자 보는 알겠어요.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얼마나 유지될지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유지될 가능성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하기 어려워요. 김 대표님은 네. 그러면 대안을 좀 뉴 이코노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이 요금 규제를 지킨다면 뉴 이코노미는 어차피 없다. 사라질 겁니다. 없다. 우리의 대안은 없으니 그렇습니다. 잠깐 그 속지 마세요라는 네, 뜻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 발표를 내놓고 발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그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봐요. 저는요. 이것도 사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왜 택시 그러냐면 쪽에서는 그 요금을 올려주면 우리도 타다 같은 서비스 할 수 있고 요금을 묶어놓으면 타다도 곧 서비스가 나빠질 것입니다. 그러니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다라는 요약인 것 같고 유 교수님은 새로운 이코노미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니 그건 받아들이되 기존 사업자들의 피해를 좀 줄이는 여기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지금 타다는 대형 택시입니다. 택시 면허 자체를 폐지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도 문자로 주시고 8천만 원 주고 개인 면허 사서 정부를 믿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남의 공깃밥 훔치겠다는 말 아닙니까? 라는 반론도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먼저 지금 세계 추세가 네. 지금 전통적인 버스, 택시, 전세 버스 이런 어떤 교통수단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뭐 2027년까지 자율차를 상용화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이건 택시네, 이건 버스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곧 예. 다가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래서 오래 전부터 택시라고 하는 게 이게 인면허가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면허권이 양도양수되잖아요. 상속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연착륙시켜서 우리가 뭔가 일몰제라든지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지금 그 정부 입장에서는 네. 시간이 길지 않아서 네. 이분들을 구제하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뉴 네네. 이코노미가 되면 이분들이 피해를 받는 것 같은데 네네. 그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될 걸로 보십니까? 네, 지금 뭐 그 동남아의 그랩이나 그다음에 예. 중국의 디디 추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니콘 기업이 됐습니다. 예. 그만큼 이게 이제 향후에 모빌 서비스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의 산업이 되면은 사실은 지금 그 택시 지금 기존 사업자들을 연착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충분한 기금이 확보가 된다고 회사가 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그분들 보상해 주자. 지금 보상하는 것도 좀 쉽진 않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마무리가 돼야 될 시간이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이 논의는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 또 이어가도록 하죠.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8시 5분에 인사드리죠. 이진우였습니다.